먼저 에, 대북 공안 문제 자유민주이념 전문가이신 우리 유동열 원장님, 이 국가보안법의 우리 대한민국 체제와 관련해서 중요성, 그리고 국보법이 만약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올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우리 자유민주 진영의 애국 원로 선배님들께서 야밤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고 우리 자유 애국민들을 깨우치려 하는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25년 동안 경찰청하고 경찰대학에서 주로 북한의 대남 전략 등 공안 문제를 주로 연구 분석하는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년 4개월 먼저 명예퇴직을 하고 공무원 퇴직 기간이 남았는데 퇴직하고 자유민주연구원을 2014년부터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 많은 그 안보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의 3대 투쟁 과제입니다. 그것도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래서 남한을 공산하려면 주한미군을 먼저 철수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갖다가 수호하고 있는 대공수사기관, 국정원, 경찰, 기무사 같은 이 대공수사기관을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간첩 잡는 사람도 없어지고 북한을 고무찬양해도 잡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 공안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적인 반혁명 역량이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겠다. 국가보안법 없애면 마음 놓고 간첩질하고 북한 고무찬양하고 4.16 혁명운동에서 대한민국을 적화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걸 저지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한미군도 지금 상당히 무력화시켜놨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을 볼 때.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물론 유예기한은 있지만은 저희 이제 대공수사기관도 거의 지금 무력화시켜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가보안법만 없애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을 갖다가 간첩 세상을 만들어서 마음 놓고 이제 적하겠다는 거죠. 저는 묻고 싶어요. 자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뭐냐, 여러분, 저 국가보안법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평범한 시민이 국가보안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간첩들,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좀 활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 간첩들이죠. 북한 간첩. 또 북한 간첩에 포섭된 국내 안보유 세력들, 둘째. 이들 세력 외에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민주 체제의 풍요롭을 영위하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자기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것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 적화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가지고 마음 놓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요, 첫째, 북한 간첩 수사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그분도 변호사인데, 아니 형법상 간첩죄가 있는데 형법상 간첩죄 적용하면 되지 뭐 국가보안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정말 법조인도 국가보안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형법에 98조의 간첩죄가 있죠. 근데 형법 98조는 북한 간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형법 98조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적국이 누구냐? 바로 적국이 누구냐면 바로 북한이 해야 되는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형법 98조를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동안 어떻게 왔느냐? 대법원 판례로 북한이 국가는 아니지만은
적국에 준한다 그래가지고 적국에 준한다는 준적국 개념하고 이 적국으로 봐야 된다. 헌법상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참 옹색하게 98조를 적용해 왔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이 이제 완성이 돼서 저희 4조의 국가보안법 4조의 방어단체 구성 간첩죄가 이게 이제 목축생 간첩죄라고 하는데 이 법이 통과가 돼서 북한 간첩은 다 형법 98조가 아니라 바로 국가보안법 제4조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없어져 버리면 북한 간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형법 98조 하면 당장에 저쪽에서 말이죠. 유언제청을 해서 형법에서는 적국을 해서 간첩을 해야 되는데 왜 북한 간첩이 처벌하자고 나올 거예요. 참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안보의 세력들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북한을 고무차장하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처벌할 법이 없어요. 형법상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데가 뭐냐? 우리 심동보 제동님 계시지만 군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군에서 어떤 일이 날 수 있냐 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죠. 군 장교나 고참사병이 자기 사병들 모아놓고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식민지군대다. 우리는 용병이다. 우리의 조국은 김정은 장군님이 이끄는 북한이다. 우리 군은 이제 애국군이 돼야 된다. 이 북한 김정은 장군을 모시고 남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고 선동을 해도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군형법에도 없어요. 국가보안법에 공무차별죄를 가지고 그런 애들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현직에 있을 때 군 보안기관하고 협동회의를 하면서 만약에 국가보안법 7조가 사라지면 너 군은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지금 현실적으로 육군 규정 위반으로 영장 3, 3일 뭐 품위 위반인가 뭐 해서 영장 3, 3일 4일 보낸 것밖에 없다. 군은 완전히 와야 되고 군의 총뿌리가 북을 향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를 향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법적 장치가 사라지고 간첩세 대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이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동열 원장님의 전문적인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방 직후에 저는 그 당시에 이 나이가 한 뭐 3살, 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고 소속 이철승 선생이 증언한 것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남노당 그 무리들이 대난동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서로 그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그 남산 입구에서 저쪽에 그 남노당 계열의 그 프락시가 권총을 발사해가지고 자작자연을 한 거죠. 말하자면 혼란을 자연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민노총이 80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 사회주의자가 답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치를 들고 붉은 깃발을 들고 광화문을 채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일 이 방공법이 정말 진짜 폐지된다면은 그와 유사한 이 북한을 찬양하고 공산당을 찬양하는 시위가 서울 시내에 범람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 유 원장님께서 잘 그렇게 만약에 폐지된다면 어떤 사태가 오는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동열 원장님 이것이 그런 것들과 전반적인 이런 법률 자유민주 체계를 허무는 법률 허물어뜨리기 그리고 정권의 말기 이런 증상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을 보면은 북한의 대남
이 적화혁명 그 노선을 그대로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그 주한미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은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미국과서도 이번에. 그런데 말과 글로는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지만은 실제 내용은 친중, 친북, 반일, 반미 아닙니까? 사드 기지 하나만 놓고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한미동맹 강조하면서 행동으로는 정책으로는 바로 이러한 반미적 한미동맹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선결투쟁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대공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라든지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이 지금 그걸 관철시키자고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어디를 지향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정책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문재인이가 지금 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는 민주당 의원이 한 사람 들어있고 정의당 의원이 6명, 뭐 무소속이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은 배후에는 이 문재인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런 그 저희 우리 유동열 원장님 언젠가 그 한번 발표하신 걸 보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그 간첩을 그 검거한 그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황자엽 그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의 뭐 자생 간첩 등등 해서 한 5만 명이 간첩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합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간첩도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간첩을 잡긴 잡았습니다. 2건, 2018년 한 건, 2019년 한 건, 2건을 잡았는데 당시 국정원하고 경찰청이 합동으로 잡았는데 이 간첩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수사 공작을 하다가 검거한 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거한 거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간첩 공작을 진행해서 검거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해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시점이 그때 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간첩 검거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꼭 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되었고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집권당 국회의원이. 그러니 경찰에 이 대공수사 인력을 줄여라. 아니, 간첩도 안 잡으면서 뭔 이렇게 간첩 담당이 많나? 간첩도 없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일부 그 종북단체들은 이제 국가보안법 유명무실화됐으니까 국가보안법 없애야 된다는 주장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건 큰 주장입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화된 것은 간첩이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없어서 그 검거 건수가 적은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 대공수사기관을 적폐시해가지고 적폐권을 몰아가지고 소위 대공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다 보니까 간첩을 못 잡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못 잡은 거지.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없어져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꾸 유명무실화되면 없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법에 그 살인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 5년 동안 살인사건이 하나도 안 났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살인사건도 발생도 않고 하니 이 살인죄 같은 법을 없애자. 자, 그래가지고 없애면 만약에 그 후에 살인사건 나면 그 살인범을 무슨 법으로 처벌할 겁니까? 바로 국가보안법이 지금 간첩이 안 잡히고 위반 사업이 없다 할지라도 국가의 안보를 위한 마지막 최후의 안전장치인데 간첩이 안 나타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업이 없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없앴다가 간첩 나타나고 파괴 전봉하는 안보 유세로 나타나면 그들 세력을 뭘로 처벌할 겁니까? 살인죄 없애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이러한 무식한 소리를 갖다가 정치인이 짓거리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 간첩을
잡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간첩 같은 은행을 하는 대통령, 그 대통령의 지배하에 있는 국민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애국 열사님들 국가보안법 폐지, 문재인의 국가보안법 폐지 업무인데 총체적으로 모든 것은 배후에 문재인으로 기책된다. 이런 그 암시를 하는 이런 대화입니다만은 저부터도 국민 의견으로 자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지금 일어납니다. 우리 광화문을 국민의병이 점령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유동열 원장님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거를 무릅쓰시고 105개 우리 시민단체를 연결을 하셔서 국가보안법 투호 연대를 결성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활동을 이 지금 현재 바로 그 5월 30일에 되는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이 또 창당선을 했습니다. 그 김경재 총재님들이 이것 관련을 해서 또 5일날 이 토요일 날에는 이 을지로 롯데백화점 그 대각선에서 이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 국민대회 자유혁명당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 그 국보 자유연대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그 국가보안법 수호자유연대에서는 우선 오늘 그 발족 회의를 하면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이미 국회에다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 청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6만 1,0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6월 12일까지 10만 명이 안 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반면에 그 종북진영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을 했는데 한 달인데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일 만에 10만 명을 채워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아예 입법 청원을 안 했으면 몰라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 청원을 했는데 6월 12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6월 3일이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10만 명을 못 채우면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진영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국회 입법청을 하고 싶은데 국회는 청와대와는 달리 일단 회원에 가입을 해야 돼요. 노구인을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원 가입 절차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회 입법청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갖다 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바로 본인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서명할 수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저희가 QR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를 SNS에 뿌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당장 지금 우리가 제기한 청원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애국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청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 10만 명을 돌파해서 국회 법사위에 일단 심사를 입법 심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오늘 모이신 각 자유애국진영의 어르신들도 다 출동을 해서 일단 10만 명을 채우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로드맵을 좀 짰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 국회 입법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을 방문해서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한테 강력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라고 지난번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폐지할 때까지 그냥 퇴장하면 안 되고 의사봉을 붙으라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항의를 하고 또 같은 시점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 강력하게 항의 방문을 할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법을 가지고 이게 제1당이 할 일이냐 니들이 간첩당이냐 하고 저희들이 항의 방문을 할 거예요. 안 만나주면 앞에 가서 뻗을 겁니다. 그냥. 그리고 당연히 뭐 1인 시위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국민 대토론을 이미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 국민 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을 좀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론 형성을 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꾸 저 국가보안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유엔 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을 사상 표현을 자유로 가버린 인권 탄압법이라고 해서 없애라고 했다. 미 국무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쥐를 넣는데 왜 미국 국무부가 또 유엔 인권위가 이런 주장을 하냐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종북 세력이 유엔 인권위만 열리면 제네바까지 가가지고 영어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하는 영문 글을 만들고 각종 사례를 갖다가 왜곡해서 올려놓고 계속 푸시를 합니다. 여론 조작하려고.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지금 저쪽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하는 것을 일단 영어로 번역을 해서 유엔에도 보내고 인권위도 보내고 해서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모든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운영하는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지금 5개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어떤 세상이 열리느냐,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북한은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가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열의 안보전선 유튜브 방송을 좀 들어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애국 선배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너무 피눈물 나는 수고를 하고 계시는군요. 국회 청원을 저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또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그 로그인을 하고 뭐 회원 가입을 하라는 둥 이래가지고서 아주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우리 우파인데 아주 어렵게 돼 있더군요. 근데 QR 코드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아주 참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유동열의 안보전선 우리 자유민주연구원의 이 유튜브 방송을 우리 오늘 이 화상글기대를 시청하시는 애국 동포님들 많이 봐주셔가지고 이 국가안보 보안법의 중요성과 이 폐지의 심각성을 깨닫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